예, 눌러. 자, 오늘은 음식의 본질, 메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백절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벌써 한 주가 됐습니다. 지금 식약청에서는 음식과 약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음식이 뭐를 고친다 하면 난리를 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도 들어와요. 그런데 음식과 약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음식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 음식이고, 병이 났을 때만 먹는 게 약입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도 병이 났을 때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병이 났을 때는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오늘 이제 메밀에 대해서 뭐 메밀꽃 필 무렵 유명하잖아요. 등등 강원도에 메밀 단지 가서 무조건 사시사철 그냥 메밀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학 박사님 마침 계신데 앞으로 오늘은 메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백병찬의 말이 아니고 47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롱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동양의학입니다. 히포크라테스 2500년은 깬다인데요. 우리 동양은 헌원한계가 4700년이고 그 선배 신롱씨는 모든 약초를 입으로 뜯어먹고 먹어보고 그 약초에 대한 약성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에 관한 것은 오히려 4700년 이상 됐어요. 신롱. 예? 귀신신자에서 농사농자도 신롱 아닙니까? 예. 우리 동양의학이 서방의학한테 눌려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내친 김에 한의학 약재까지 잠을 안 자고 전부 앞으로 제가 하는 이 책이 발간되거나 우리 학교에 나오는 것은 초등학교 국문만 알아도 이걸 그냥 전부 풀어 알 수 있도록, 제가 만 4살부터 한문 공부를 서당 공부했지만 그동안 한문을 하나도 안 써서 잘 못 쓰겠어요. 붓글씨도 잘 써. 내 반대편은 지금 쓰려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거기다 요즘 컴퓨터 하니까 그나마 손이 돌아가질 않아요. 글씨를 하도 안 써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로 약재를 구해보니까 동양의학이 너무 좋아요. 백광현 어이 할아버지가 15대 전부터 세계 최초로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고인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동양 까불지 말라고 해서 200년도 안 된 양의학이 어디서 4700년 된 한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지네들이 야, 내가 지금 WH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그래서 약재를 골라가지고 경동시장에 가서 다 더듬어 봤어요. 약이 될 만한 건 품절됐습니다. 안 팝니다. 없습니다. 자, 첫째, 한국의 한의사들이 한문을 몰라. 모르니까 어떤 약재가 어떻게 좋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안 써. 안 쓰니까 약을 안 만들어. 그리고 수입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아라비아 쪽 한약재까지 썼던 거예요. 우리가 약이. 세계가 홍콩을 통해서 공산치하였던 그 냉전 시대에도 그 오리지널 그 웅담이 우리 집까지 왔어요. 내가 그 식별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어떤 분이 시골까지 와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웅담을 팔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병찬아 일어나라 이제 같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뭐 꿀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선물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뭘 가르쳐 주신다고 갔더니 이게 웅담이다. 그러더니 웅담에다가 손을 비비는 거. 너도 비벼 먹어라. 웅담에다 비볐지. 그 다음 혀끝에 대먹어라. 딱 대니까 써. 비비기만 해도 써요. 웅담이. 쓸개니까. 딱 대보더니 어떠냐. 군침이 꿀떡 넘어가더라고. 그래도 할아버지도 꿀떡 넘어가. 이건 진짜다. 그리고 우왕에 보니 우왕이 아니라 그 웅담. 웅담 옆에 이렇게 비계 살 있어요. 기름살.
기름살이 있는데 웅담이 바싹 말라서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요 부들부들해. 그러면서 이 고운 고기는 절대로 10년을 갖다 매달아 놔도 굳어서 뻣뻣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데 부들부들해. 이건 진짜다. 그래서 웅담을 하나 사는 걸 봤는데 얼마나 할아버지 아끼셨는데 그 웅담을 나한테도 안 주고 파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동시장에 가보니까 600개 되던 그 한의원이 다 없어져서 지금 100개 정도는 150개 남았다는데 지금 보니까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문을 닫았어. 이것이 지금 양의학이 한의학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한약재 95%가 중국에서 와요. 이 사람들이 DP 때 농약을 뿌리고 또 농사지면서 농약 뿌렸죠. 그 다음에 표백을 해요. 인삼 도라지 같은 것은 표백을 하면 도라지가 멋있습니다. 그 표백을 하죠. 거기다 방부제를 듬뿍 부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찻대기로 수입을 해오면 경동시장 95%가 어디서 파느냐? 저기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면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국산도 없어요. 이번 약재를 고르러 가봤더니 내가 필요한 약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나마 어디서 샀느냐? 벌전 있어요. 벌전. 간판 안 붙은데 간판 붙었는데 뭐 셔쩍게 파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가면은 오히려 한국 신만이들이 거기로 연결돼 있어. 오리지널 뭐 강원도서 캐온 거, 어서 캐온 거 그렇게 약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귀신같이 잘 짓지만 약을 잘 안 짓습니다. 애 못 낳는 사람, 내가 급침 놓고 약 써갖고 애 못 낳는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전부 아들만 낳더라고. 어? 그런데도 그런 약을 한번 질라면 내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요. 약 한 대 100만 원 줘도 안 줘. 내가 손해. 내가 막말로 친나서 잘 벌 때는 하루 1000만 원 이상도 버는데, 어? 그거 하나 약 몇십만 원짜리 팔아먹자고 몇 날 며칠 전화해보고 가서 뭐 어디 거 들어왔습니까? 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는데 15일 한 달 걸려. 그렇게 제가 약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 박사님하고 음식으로 고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다 하다 보니까 한약도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의사들이 영어는 잘합니다. 경희대 초대 한의대 교수가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분명한 겁니다. 내가 비판이 아닙니다. 영국의 양의사를 데려다가 영어로 강의를 들어서 한의사 치고 한문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잘합니다. 그런데 한문을 모르니까 다 TV 와서 돼지고기가 좋다고 그러고 소고기는 큰일 난다고 그러고, 어? 돼지고기 많이 먹던 사람, 유명하게 하던 사람 중풍 걸려서 10여 년 동안 똥 싸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안 나타나. 지금 잘 보면요. 한동안 전화 안 되는 사람은 죽었어. IMF를 지나면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이걸 문재인이 마친 거예요. 이게 WHO라는 요놈들이 얼마나 나쁘냐. 동양의 약재를 다 없애요. 나는 그래서 앵속각이라는 게 있어요. 앵속각이 뭐냐면 양귀비 태요. 옛날에는 밭에다가 양귀비 몇 개 심었어요. 그냥 심어서 그름 싸서 쌈도 먹어요. 평상시에 진액을 내면 마약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먹고 그 줄기 남은 술 담아 놓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놔요. 응지다가 그래놓고 한겨울에 자다가 누가 막 복통 이거 배 아프고 막 숨 못 쉬고 죽게 생기잖아요. 그럼 부엌에서 일단 데려 먹여. 그러면 이건 마약이기 때문에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당분간 몇 시간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의원한테 가서 한약을 먹고 침 맞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응급 상비약이 있었어요. 그 한민족 응급 상비약이 앵속각입니다. 이걸 WHO 요놈들이 세계 제약회사를 손아귀에 거머쥐고 지금은 얘네들이 코로나 주사를 만들어서 강제 접종을 시켜서 인구를 멸족시키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80억 인구 중에서 75억 정도 죽이고 5억 뒤들만 살겠다는 게
걔네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계속 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가 좋은 날로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딥스테이트의 본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전쟁하듯이 막 전면전으로 밀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핀셋 공격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딥스테이트. 여기 목사님들 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특히 딥스테이트 알아야 돼요. 딥스테이트가 누구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믿겠다. 그래서 염소상을 만들어 놓고 염소상한테 경배를 하는데 우리 구약의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했죠? 1000번째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그 당시 번제를 드리려면 내 개인의 여기 목사님들 앞에 내가 죄송하지만 나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나 개인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비둘기 한 마리 사갖고 가서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비둘기의 생명을 거두고 하나님한테 제사함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요 성령불 나이타불로 불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아무나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수 안 수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흥상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남자의 불알 있죠, 불알이 하늘의 불씨를 끌어내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제사장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알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 시대 그 시대들은요. 하늘에 놓고 여기다 비둘기 한 마리 놓고 제사장이 지금 피를 잘라서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죄를 백병차의 죄를 이 비둘기 한 마리 받고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앙쳐놓으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미안하지만 불교 겁니다. 기독교 거 아니에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했어. 라마 사박단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지. 예수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변질된 게 무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능력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비둘기를 팍 전적불로 태워요. 그 태울 때 나이타불, 부싯돌 이거로 태운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백시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때는 병신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염소, 양 아주 제일 잘생긴 놈 데리고 가서 양 한 마리 죽이면서 우리 백신의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불을 제사장이 끌어내려서 다 없어져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시면 안 타. 그게 구약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굽어 살펴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대신 소 한 마리 드릴 테니 받으시고 태우십시오. 그 소 한 마리 태우는 불도 나이타불 켜고 부싯돌 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선한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때 불알이 있는 남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우리 장로교도 정통 보수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거예요. 여자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런 맥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자꾸 얘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디스테이터란 이자들이 지구가 5억 명만 살아야 되는데 80억이 살아. 포화 상태예요. 이걸 죽여야 됐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알루미늄 가루에다 나노 입자로 갈아가지고 사람 빨리 죽게, 치매 걸리게. 그 다음에서 중국 상경, 아시아 상공에다 확 갖다 뿌려버리면 황사가 확 넘어온다고 그래요, 여기서. 황사도 있는데 황사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죽고 나서 지금 가을 하늘이 지금 파랗죠? 로스차일드가 죽고 나니까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잘 안 해. 그래서 그전부터 가을 하늘이 맑아요. 맞아요, 틀려요? 몇 년 전만 해도요, 황사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로스달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그름을 먹으면 뇌 세포가 죽어서 치매, 파킨슨, 뇌결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양방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줄기세포로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요새 말 바꿨어요. 줄기세포로 안 닿는 사람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줄기세포로 안 닿는 방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딥스테이트 얘네들이 우리나라 한의학 상가를 다 망쳐놨어. 왜냐? 어제 그저께 2, 3일 내가 경동시장을 뒤져봤더니 내가 필요한 약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는 거 보니까 정신병, 뭐 미친병, 귀신 쫓병, 약에 그런 약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양방에 가면 무슨 약 주지요? 마약을 주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오늘은 메밀이기 때문에 일단 메밀로 요약하겠습니다. 메밀은 교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맛이 달다 이겁니다. 이게 달다. 그런데 요 철한자가 나온 음식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얘는 약과 같아요. 내용어철. 사람은요 36조에서 37덕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나이가 20살쯤 먹어서 군대 갈 나이쯤 신체검사 가면은 0.5도가 식어. 그래서 36.5도가 나오면 갑종을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다. 거기서 5가 떨어지면 이거는 혈압이 저혈압 쪽에 바르잖아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연오장인데 이게 오장장자요.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폐, 대장, 위장, 기장 이거 해갖고 이제 음양 치면 10장기가 되는데 이제 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오장 이게 훈련할 때 일자예요. 오장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메밀이 좋죠. 메밀을 먹으면 오장을 순환시키기 나쁜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 성질이 차요. 성질이. 그리고 얘가 기를 넣어줘요. 보리도 기가 있고 쌀도 기가 있는데 특히 밤이 기가 많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인삼, 녹용이 기가 많은 거예요. 기가 많은 것이 보약입니다. 기가 뭐냐면 배터리를 치면 전기예요. 사람의 생명에 기가 있어요. 기가 약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 6개월 있으면 죽어, 3개월 있으면 죽어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살리잖아요. 어떠면 내가 우리 장 원장하고 지금 거의 신부인가로 누워있는 분을 한번 내가 살리러 가자고 아까 내가 그랬어요. 가보자 그랬어요. 내가.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가자고 내가 그랬어. 예?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가갖고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요. 지금 병원에 입원이 손이 아부가 안 된대. 그 어저께 열쇠를 놔드리고서 압수하니까 이 사람보다 힘이 텄어요. 그거 보고 하룻밤 자고 온 겁니다. 어제 늦게 가가지고.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전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꾸 제자를 미안한데. 연오장. 그 다음 이끼를 만들어주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먹으면 오장이 맹에 져서 식어요. 식으니까 동병. 같은 동병이 오장에 자꾸 생겨. 그래서 메밀은 많이 먹지 말라. 많이 안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심지어 약이 어느 정도냐? 감초,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네. 여기저기 다 끼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감초가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거 보면은 내가 다음에 한약할 때 내가 나올 겁니다. 요 약은 감초를 같이 먹지 말아라. 요 약은 감초를 넣지 말아라. 이런 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먹으면 독약인데 섞어 먹으면 독약이 아닌 게 있고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으면 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콩 만들 때 중국, 미국 사람들이 콩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말로는 콩밭에 소가 누워있다. 콩이 즉 소고기와 같다. 똑같은 단백질 영양, 콩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장 많이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고기가 제일 비싸. 소고기는 이 평자가 들어서요. 평자가 이게 들어서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애, 병 든 사람, 안 든 사람, 안 건강한 사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쌀도 평이고. 이 평이 안 들어간 거는 계속 먹으면 해가 되고, 한이 들어간 거는요, 이거는 그거 안 좋고, 그 다음에 원 들어간 거 있죠, 원 이거. 원 이거든가? 따뜻한 원자. 원이 들어간 거는 즐겨 먹어야 돼요. 왜? 체온이 식으니까. 37도까지 태어나서 군대 갈 나이 20대 되면 36.5도 가가지고 40, 50 먹으면 35도 나오다가 34도 나오고 4.5도 나오고 34.5도 나오고 5.5도 나오기 시작하면 위가 처지면 소화가 안 되고 폐가 처지면 요 환절기에 감기 자꾸 걸려서 콜록거려요. 그런데 폐가 2도가 떨어지면 즉시 암이 와서 살아요. 암은 붙들기자 날땡자 기생하는 것이지 여기서 스스로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폐에서 간으로 오고 간에서 폐에서. 전이란 말 자체가 의학용어로 누가 졌나 잘못 졌어요. 구를 전자 옮기니까 폐의 것이 전이 돼서 간으로 간이 전이 돼서 위로 갔다. 이 용어 자체가 의학적 용어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냥 위가 36도로 식으면 우리가 음식 먹는 밥 속에서도 균이 들어가요. 그럼 살균을 해야 되는데 암이 지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되니까 거기다 포자를 뿌려가지고 그냥 암이 기생하는 거예요. 버섯 같은 거 있죠. 그게 포자처럼 다 와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음식 중에 별 암균이 잔뜩 있는데 위의 온도가 34.5도로 2도가 떨어졌다. 그럼 암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에서 지금 WH가 암 낳는 게 없잖아요. 자, 암에 안 걸리려면 이 한자 들은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 온자 들은 거 자꾸 드세요. 그러면 온자 들은 거 항암제요. 한자 들은 거는 대개가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의학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 음양, 이 평, 이건 안 따지고 내가 몸이 차다 싶으면 나이가 먹었다 싶으면 전부 온으로 먹어야 돼요. 최하 평 이상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이거 들어가는 거. 메밀이 얼마나 좋아요. 오장을 단련하고 있기를 하는데 동병오장. 오장에 똑같은 병을 자꾸 만들어. 폐도 만들고 대장 만들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결론적인 말하면 체온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온을 높이는 음식은 온이라고 나와 있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한이라고 나왔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기태 박사님도 앞으로 호텔에서 이제 강의하고 모든 요리할 때 될 수 있으면 30이 넘은 사람들은 전부 평이나 온 이상으로 음식을 주세요. 이런 거는 잠깐 먹어야지 주구장창 맨날 먹었다가는 각종 병이 생기고 그때 중풍도 무슨 병이죠? 냉병입니다. 중풍이도 냉병이에요. 왜 냉병이냐? 얘가 이렇게 머리로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에너지를 쓰면 피가 심장이 불떠버리거든요. 열을 받아가지고 피도 팽창하고 피가 팽창해요. 막 나가야 되는데 몸이 냉해졌어. 피부가 냉해지겠죠? 피부 안에 뭐가 있어요? 살 안에? 혈관 있죠? 혈관도 냉해져. 냉해지면 팽창하나요? 수축되지. 그러니까 팽창된 피가 수축된 혈관으로 나가려니까 뭐가 돼요? 뇌경색, 심근경색, 딱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심근경색, 그러다 딱 막히면 심장마비, 이거 그냥 바로 가요, 그냥. 뇌에서 뇌출혈 왔죠? 이거 조금만 커지면 그냥 식물인가로 뻗어버립니다. 의식 없어요. 그렇게 3년씩, 5년씩 사는 사람 많아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거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절대 앞으로 우리 한이야 이걸 내가 펴낼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걸 다 알아야 돼. 특히 가정주부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잘못된 의학, 비의학 상식이 쫙 퍼져 있어. 싱겁게 먹으라고 매일 애썼던 황수환 박사가 생명공학 박사 연세대 교수요. 웃음천사로 얼마나 유명했어요. 저염식 해놓고 그걸 다 따라가. 요리사가 따라가고 약사가 따라가고 의사가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일반인보다 10년 먼저 죽어요. 우리보다 10년 먼저 죽는 사람한테 내 건강을 맡기면 내 건강이 뭐가 되겠어요? 첨단의학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일단은요. 병원에 가면은 응급할 때는 가야 됩니다. 가면 마약주 다 놓습니다. 금방 손 떨어질 사람이 안 떨어지게 해줘. 그리고 피가 묽어지는 주사를 놔줘. 그러니까 임신은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싶으면 나와가지고 이 한자 들어간 음식은 안 먹고 원자 들어간 음식이나 평자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자꾸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 그러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 뭐 OHP로도 될 것이고 책자도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자 들은 거 안 먹고 최소한 평을 먹어야 돼요. 평은 묻지 말고 먹고 오는 가능하면 먹고 한자는 가능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메밀은 더울 때 한두 번 먹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먹는다든지 많이 먹으면은 오장육부가 병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찬 걸 먹으면 네. 무릎이 안 좋다. 맞아요. 근데 제가 무릎이 네. 10년 전에 등산하다 넘어졌는데 지금 아프거든요. 차가 먹어서. 그동안 안 아팠다가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어요. 골병이라고 그래. 골병. 골병이요? 네. 이제 이 김기태 박사도 먼저 발목 침문 맞았죠. 예.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신체 구조가 팔자걸음을 걸어야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팔자걸음을. 예? 우리 무술도 이게 팔자걸음을 걸기 때문에 이게 치면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선 서양 보면 이거 제식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중국은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국식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거 빨리 가면은 안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걸 하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은 구조가 제식 훈련 많이 받고 축구 그런 거다 이거 하다 보면 발목을 잘 떼요. 그래서 발목 병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는 뼈어. 그냥 살아. 사는데 뼈골자 병들병자. 뼈에 병이 들면은 언제 나타나요? 늙으면 나타나 늙으면. 우리 장 원장님도 지금 조금 늙은 거예요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옛날부터 이 성장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몸이 활혈이 돼서 막 피가 왕성할 땐 괜찮은데 나이 먹을수록 젊어서는 안 아프되 늙으면 아파.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들 있죠. 못 먹고 줄이고 옛날에 허리 많이 쓰고 일하고 이게 영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꼬부라진 거야. 진짜 불쌍해 할머니들 보면.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모진 시집살이하고 가난한 살림에 살았는지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한 90, 80 넘은 분들 보면은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늙으면 그게 골병 드는 겁니다. 그게 골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골병이 일단 들으면 내가 금침 전문가죠. 금침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 일받침을 딱 넣으면 백혈구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염증을 금방 잡아먹으니까 맞고 나서 금방은 좋아요. 그런데 빼버리면 효과가 없어. 그 사이 염증이 다음날 다시 커져. 그러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2년, 3년 맞으러 다녀. 한 3일 가서 맞고 또 있다가 한 4, 5일 있다 또 가고 일반침을 평생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금침을 딱 넣어놨다. 그럼 백혈구 적혈도 벌려와. 와갖고서 다 잡아먹어.
뭐 균이든지 뭐 박테리아든지 박테리 막 균이 백혈구가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백혈구는 누구랑 같이 오죠? 적혈구랑 같이 옵니다. 잡아먹으면 백혈구는 이제 적혈구가 무슨 짓을 해요? 연골이 있잖아요. 다 구멍이 뻑뻑뻑 뚫렸어요. 연골이. 엉성하게. 왜? 균이 파먹어서. 그러면 적혈구는 요 파먹은 데 대고서 거기에 합당한 영양물질 콜라겐 갖다가 채워요. 복원시켜버리고 꽉 채워. 그래서 연골이 복원되는데 왜 안 됩니까? 현재 양의학에서는 복원이 안 된다고 이제 복원됩니다. 100% 돼요. 지금도 이게 복원이 계속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침 오늘도 6대 맞고 왔어. 장원장부 노라에서 맞아왔어요. 어제 나 혼자 운전 때도 안 주고 혼자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먼저 혼자 강원도 갔다 오더니 혼자 사고 한 번 났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운전을 어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오다 보니까 여기가 뻐근한 거야. 그 오늘 여기 강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앓고 너 있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다를 그냥 너라고 6대 딱 놨다니 아주 편해 그냥. 그런데 내가 오늘 6대를 안 받고 왔더라면 지금쯤 목이 뻣뻣해갖고 지긋지긋 이러고 살 겁니다. 그게 내가 늙지 않는 거예요. 얼마까지 안 늙을지 모르지만 제가 금친 가지고 상당히 안 늙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랬어요. 한 150, 170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김원남 목사님 나보고 그러네. 170은 살 거래. 우리 김원남 목사님 나보고 170은 살 거라고 그랬어요. 저번 날. 그래서 이게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원장님도 나중에 무릎 그 앞에 거기다가 딱 쳐서 금침 한두 방 딱 넣어버리면 시약 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태 박사는 상당히 심각해. 거의 장애 수준이요.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진짜 발을 더 센 장정들이 빼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먼저보다 조금 틈이 생겼을 거예요. 먼저는 이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침이 들어가질 않더라고. 그래서 막 우리 땡겼잖아요. 같이 땡겨서 겨우 넣었어. 넣으면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연골이 다시 생겨지니까 공간이 지금 넓어졌다고. 응?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더 땡기고 더 깊이 넣어. 그러면 그냥 놔줄 수도 있고 청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그 틀림없이 완치됩니다. 이게 넣고 일주일만 있으면 이렇게 연골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지면은 침이 들어갈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번에는 겉에만 한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이를 마르게 하는데 이 식물이 이마를 꽉 닫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가슴이 벌려가지고 화장지 그 안에 그 딱딱한 거 그놈을 해서 입을 이만큼 벌려놓고 이 안에서 이제 금침 있죠. 처음에 안에서 막 찔러놨어. 그냥 방법이 있어서 옆에 다 놓고요. 턱. 그랬더니 나중에 풀려서 입이 커지대요. 그 다음에 혓바닥에 놨더니 일어나서 말까지 해.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마누라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혼한 마누라가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병원을 침을 어디서 놨으면 큰 종합병원에서 놨거든. 와가지고 해박을 넣어. 아 여기 양방병원인데 왜 여기서 침 넣습니까? 침값도 안 줘. 하여간요 부부지간이 왼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아 그 정도 자기 남편 말하고 일어나 앉겠으면 나한테 뭐라도 해줄까 해요. 그렇죠. 정말 더러운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런 사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누라 죽길 바래. 어떤 사람은 신랑이 죽길 바래. 자기 형이 죽길 바래.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유명한 사람 죽는데 딱 죽으니까 5일장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상같이 가겠습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이 명성이 있으니까 죽고 그 사단법인 단체를 동생이 다 받았어. 그러니까 형이 죽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치료를 그렇게 가면은 의식도 없어요. 딱 하면은
유명한 분이 말을 걸어놨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아, 선생님 좋은 거 아세요? 그러면 알아듣더라고. 침노 탁이나 말까지 해. 일주일 있다 가면은 또 의식이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집값을 제대로 줘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고서 몇 년 있으니까 한 1년 살더라고. 죽었어. 죽었는데 장사는 5일장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조문객이 많이면 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개했던 그 윤 회장이랑 뭐 둘이 안 갔습니다. 그 사람 소개를 가서 봤는데 이 인간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불치병만 치료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게 금신 들어가면 그 두 가지 병은 낫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